안녕하세요. 두 번째 인생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세팅하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다이렉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좀 알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하고 나서 이번에 가입했는데, 그 정보 좀 공유하려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크게 보면 게이코, 프로그레시브 요 두 개가 좀 크고요. 이제 스테이트팜 요것도 좀 큽니다. 이렇게 좀 세 회사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보험사가 있는데 뭐 어느 분들은 이게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이게 동네에서 좀 유명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고 났을 때 보상받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요 셋 중에 가입하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 보험 비용은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그 생활비 이야기할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면허로 처음에 이제 등록을 했더니 커버리지가 제일 낮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00불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면허를 받고 나서 다시 견적을 내니까 한 250불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한 100불 정도 차이가 났는데 문제는 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 난 거지, 제가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는 거의 200불 넘게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커버리지가 낮아서 좀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이제 조금 할인된 상태에서 커버리지 올리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사 확인하시기 전에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보험 전체 알아봐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서칭하시다 보면 거기 넣으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험사나 여러 보험사에서 이제 다 정보를 가져가서 이제 견적을 내주는 그런 곳인데, 그게 사실 실제로는 국제 면허 있으면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국제 면허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은 연락을 받으면 다 하나씩 일일이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도 많이 오고요. 저도 거기서 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런 사이트에는 절대 정보를 안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넣으신다고 하더라도 뭐 이메일 같은 거 잘 안 쓰시는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견적 받을 때도 잘 안 쓰는 이메일 사용하시고, 견적 다 비교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미국 생활하면서 받아야 되는 정보들은 새로 이메일 하나 만드셔서 그걸로 따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면허가 있는 경우에 어떤 사이트는 아예 견적이 내다가 중간에 잘 안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프로그레시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로 해서 다 가입했는데, 전화로 가입하면 이제 다 그 상담원이 제가 얘기하는 걸 받아서 그걸 갖고 견적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어, 그래 사실 국제 면허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차를 자동차 딜러샵에서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사이트에는 웬만하면 정보 넣지 마시고요. 견적 받을 때는 안 쓰는 이메일 쓰시면 좋고, 그리고 뭐 이제 국제 면허의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항목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제 자기 과실의 경우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바디 인저리 일라이블리티랑 프로퍼티 데미지 일라이블리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인이고요. 이건 대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만 불에 최대 30만 불까지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저도 뭐 인터넷 좀 찾아보고 공부 좀 해보다 보니까 뭐 이 정도로 많이 세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팅을 했고, 대물도 이제 사고당 10만 불까지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차량값이랑 이런 거 생각해서 했는데, 뭐 이거는 본인 그 경우에 맞게 좀 수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낮게 하시지 않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하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 상관없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을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요 PIP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거는 제가 지금 게이코에서 뽑은 건데 아마 프로그레시브도 비슷한 항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 비용에 대해서 얼마의 한도를 가질지 세팅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15,000불에 250불 디덕터블, 그러니까 250불 내고 나면 15,000불까지 세팅하는 걸 했고, 그리고 의료비용 추가금이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 의료보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세팅을 안 했고, 그 무보험 사고, 여기는 이제 보험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주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무보험 사고 대응용으로 또 이게 있어서 대인 대물 똑같이 아까 그 앞쪽에 있던 릴라이블리티랑 똑같은 세팅으로 10만 불, 30만 불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대응용도 이제 500불까지 디덕터블 하고 10만 불 하는 거.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내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 500불까지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차량 관련해서 이제 또 항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충돌 사고 외에 컴프리헨시브는 충돌 사고 외에 비용 처리인데 오히려 이거를 좀 잘해놓으면 좋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0불 디덕터블 하고 이제 세팅을 했는데 100불 디덕터블이면 이제 100불만 내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용하냐면 뭐 이제 자연재해나 뭐 사슴 만나서 뭐 망가지거나 공공기물 이제 파손되거나 도난되거나 이랬을 때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오히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컬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그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이걸 더 높게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컬리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차 보상도 1000불까지 할 수 있도록 그 1000불부터 제가 부담하고 그 뒤로는 이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서비스는 제가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다시 보고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보험사마다 다른데 몇 번 부를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고 키로수 정해져 있고 이건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렌탈 비용 뭐 받을 건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무보험 요런 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고 냈을 때 대인 대물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걸로 세팅하면 좋지만 어쨌든 금액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 세팅을 했고요. 보시면 사실 제일 큰 금액들도 이게 6개월치 비용인데 요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다른 거 해도 좀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줄여보고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고려사항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험이 한국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입을 하고 뭐 중간에 바꿀 수 있긴 한데 주로 잘 안 바꾸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루 단위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하시고 운전하시다가 이제 또 알아보시고 또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일날 가입하고 31일날 끝나면 한 15일쯤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제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새로운 보험사를 바꾸고 나서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보험사에서 보험료 할인해준다고 제 운전 습관 확인하는 우리나라의 티맵은 그냥 그 점수만 확인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트래킹 시스템을 붙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람들 후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할인이 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여기 뭐 운전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하시니까 조금 이런 거보다는 그냥 조금 더 내시더라도 그냥 타시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너무 적응이 되고 그리고 뭐 이런 게 할만하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도 잘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올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에서 운전증명 갖고 오면 좀 할인된다. 제 생각 이거는 큰 회사는 이야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스테이트팜은 제가 거기 그 에이전트랑 통화하면서 이제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크게 의미가 없다.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져와서 아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히려 반대로 고학력자는 좀 할인해 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보험 가입할 때 그 학력을 넣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뭐 학사인지 석사인지 박사인지. 예,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할인이 들어가는 건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뭐 확인을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넣을 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개인의 취향이시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이런 금액이 병원비나 뭐 이런 수리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 보험이니만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커버리지 안에서 들으시면 기본으로는 어, 사람들한테 뭐 이제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낮춰놔서 생각보다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히나 비보호가 되게 많아서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게 거의 다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커버리지는 좀 어느 정도 큰 커버리지 안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보험 각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잘 견적 받으시고 좋은 보험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